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원장님 아프시다는 거죠? 예. 아이, 그냥 드세요. 여러분도 이제 그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병 나시면 안 되니까. 예. 지금 병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제 옛말에 죽 써서 개 준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 나면 큰일 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 좀 제가 과거에 이렇게 경험을 보니까 9월, 8월 말, 9월 초, 뭐 9월 동안에 좀 병들이 많이 나는데 링거 주사를 좀 맞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체력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왜 내과에 가면 이렇게 왜 영양제 왜 수액으로 놔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해가지고 그 비타민이랑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맞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마늘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마늘 주사가 있어요. 예, 마늘 주사. 예, 그런 거 하면 한 달 정도는 이렇게 바짝 좋아지거든요.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좀 몸이 많이 힘드시면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무슨 뭐 그 영양탕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나는 뭐 몸은 참 건강한데 몸은 참 건강한데 머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그 총명탕이라고 하는 약이 있거든요. 총명탕. 총명탕은 요 한의원에 가면 팔아요. 총명탕을 좀 한제 좀 지셔가지고 드시는 것도 효과 있어요. 효과 있다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잘하는 데 가서 먹어야죠. 그래서 총명탕도 괜찮으니까 아무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 합격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그 해포스라는 약이 있어요. 해포스 이렇게 딱 앰플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먹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해포스. 그런 약이 이제 좀 수험가에서 조금 유명한 약인데 수험생들이 막 밤새워서 공부하고 그럴 때 먹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밤새워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안 하시는 거지 하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밤새워서 공부하고 그런다고 하면 체력적으로 힘들 때 그러면 해포스도 괜찮아요. 해포스. 사법고시 공부하는 애들이 그 약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 약 드시고 초저녁부터 주무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밤새웠을 때 먹는 약이니까. 살이 많이 찌는 약입니다. 살이 많이 찌는 게 뭐는 상관이 있어요? 지금 살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중에 시험 끝나고 쭉 빼면 되지 뭐. 안 빠진다고요? 살 빼는 방법은 안 먹으면 빠져요. 안 먹으면 빠지니까.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진도가 288페이지부터 하면 되나요? 네, 28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자, 챕터 2에 보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제도가 있는데 일단 그 이쪽에서도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어져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우리나라에서 취득할 때 어떤 그런 절차에 거쳐서 취득하는지 그거 좀 알고 계실 거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고제, 하나는 허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제는 사후에 하는 신고고 허가는 사전에 받는 허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실 거고 신고제는 다시 60일짜리랑 6월짜리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60일짜리는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 그리고 6월짜리는 계약 외유 원인이나 뭐 계속 보유 뭐 이런 것들이 6월짜리입니다. 60일짜리 300과태료, 그다음에 6월짜리는 100만 원 과태료 이런 거. 그다음에 허가제는 사전허가 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해놓고요. 사전허가 구역 안에서 토지 취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전허가 구역이 밑에 이제 쭉 내려오시면 5번의 항목에 보니까 사전허가 구역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요 암기 코드가 있는데 군문생야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잡을게요. 군문생야. 군은 뭐예요?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요. 무는요? 문화재보호구역이죠. 생의 뭐죠?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그리고 야는요?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그건 꼭 암기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번.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과 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군문생야라는 암기 코드를 대입해서 이제 문제 풀어내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예요? 기억에 있는 공원보호구역이죠. 그죠? 공원보호구역은, 이제 군문생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2번. 개공이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등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고요. 외국인 등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요거는 사전허가 구역이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죠? 시군구. 그 다음에 2. 외국인 등이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면 이것도 허가구역이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 끝에다 우리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 왜 확정적 무효라고 해야 되냐면 앞부분에 뭐 없이 했으니까요. 허가 없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3.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을 했대. 계약이면 며칠 안에? 60일 안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과태료죠. 4. 외국인 등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아까 몇 년에 몇 천이라고 그랬죠? 2년에 2천. 2년에 2천의 대상이 됩니다. 5번.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토지 취득 신고는 60일짜리랑 6월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60일짜리 안 하면 300과태료고 6월짜리 안 하면 100과태료인데 과태료만 있는 거지 뭐는 없어요. 벌금형은 없죠.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벌금 밑에다가 뭐하고는 완전 다르다. 과태료하고 벌금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벌금은 행정형벌이라고 해서 뭐가 있는 거죠? 이제 전과가 남는 그런 거고, 과태료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뭐는 없는 거예요. 전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전과자로 사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불이익이 있으니까. 자, 3번 문제 별표 한번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소위 말해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항목들로 이제 구성된 문제인데, 옳은 거 찾아라라는 문제고.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며칠짜리 신고냐면 60일짜리 신고고요. 2.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기타 계약 외의원인 이러면 6월이 맞죠. 계약 외의원인이면 6개월짜리 신고가 맞습니다. 요거를 안 하면 제재는 얼마예요?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생태와 경관보전 지역 내 토지, 요거는 사전허가 구역 맞죠? 근데 사전허가는 누구한테 맞는다고? 시군구. 거기 시도지사 아니에요. 시군구가 맞고. 4는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이 됐다.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계속 보유라고 해서 외국인으로 바뀌고 나서도 계속 보유한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국적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5번. 외국인 등이 사전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 2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년 2천 맞아요? 네. 2년 2천에 사전허가 구역 의무 위반하면.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내 외국인 모두 하죠. 그렇죠? 반면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는 누구만? 외국인만 이렇게 하는 그런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1번.
두 신고 모두 개공이 있는 경우에 개공이 신고 의무자이다 라고 했는데 1번 틀렸죠. 일단 개공은 무슨 신고의 의무는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의무는 있지만 외국인 취득 신고는 개공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 두 신고 모두 신고 기한인 체결일 혹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라고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60일이 맞죠. 근데 외국인 취득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월짜리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60일이며 이건 틀린 거예요. 근데 뒷부분은 맞아요. 60일이며에서 달라 끊고 뒷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든 외국인 취득 신고든 간에 방문 신고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전자적 신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고 3.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 신고 대상 원인이 매매나 공급 계약의 하나나. 그렇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하고 뭐만 해요? 매매하고 공급 계약만 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는 유무상을 불문하기 때문에 무슨 계약이랑 무슨 계약도 당연히 신고해야 돼. 교환 증여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증여까지 다 신고해야 되고 상속 경매 같은 계약 이외의 원인도 신고하는 게 맞아요? 예, 뭐 계약 이외의 원인도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확히 맞았냐면 3번 문항이 정확히 맞았네요. 4. 두 신고 모두 개공이 신고 의무자일 때 소공이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개공이 신고 의무자일 때 소공이 신고를 뭐 할 수 있어요? 대행할 수 있는데 일단 무슨 신고만 대행할 수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만. 그러니까 이제 1번 문항에 다시 올라가 보면 이게 개공한테 의무가 있는 신고는 무슨 신고만 의무가 있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러니까 소공은 무슨 신고만 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만 대행할 수 있는 거지. 외국인 취득 신고는 개공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따라서 소공도 대행할 수 없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줄도 틀린 게 개공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될 필요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공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한다면 뭐만 가져간다고 그랬죠? 신분증. 5. 두 신고 모두 원칙적으로 첨부 서류가 없으나 라고 했는데 단락을 끊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원칙적인 신고 그 시에 첨부 서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고서만 갖다 내면 되니까. 예, 그런데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는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상속이니 경매니 판결이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내가 판결 받았어요. 그걸 뭘로 증명할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하는 게 맞아요? 첨부해야 돼. 그래서 정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는 원칙적으로 뭐가 있다? 첨부 서류가 있어요. 첨부 서류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첨부 서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모두가 첨부 서류가 없다라는 건 맞지 않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첨부 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이게 공동 신고가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슨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냐면 단독 신고를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독 신고할 때 가져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독 신고는 일단 언제 하냐면 매도든 매수든 어느 한쪽이 신고를 뭐 할 때? 거부할 때. 네, 그럼 단독 신고할 때는 뭐 가져가야 되겠어요? 계약서 원본을 사본을 사본을 네. 원본은 뭐 할 때 들어가야 되냐면 등기할 때. 네, 그러니까 원본은 등기할 때 필요하니까 사본을 첨부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단독 신고하게 되는 이유 있잖아요. 누가 뭐 신고를 거부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세자로 사유서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단독 신고할 때만 이런 첨부 서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예외적 첨부 서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첨부 서류가 있고 없고 예외적으로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 원본은 일체 안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서 원본은 뭐 할 때 들어가야 돼? 등기할 때. 그럼 그게 갖다 내면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 자, 5번 외국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외국인이죠. 왜 외국인이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런 거죠. 2번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면 말 그대로 외국 법인이잖아요. 이것도 외국인. 그다음에 3.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그 업무를 집행하는 그 임원급의 2분의 1 이상이 역시 외국 법인이거나 외국인이래요. 그러면 뭔 결정할 때 외국의 어떤 뭐 이익에 맞는 결정 같은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로 봐야 돼? 외국인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4번 외국 정부, 뭐 국제연합, 국제기구 이것도 다 뭐예요? 외국인에 들어가는 게 내국인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고. 5번 국장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의하여 상호주의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나가서 토지를 뭐 할 수 있으면 취득할 수 있으면 그 나라 국민도 우리나라에 와서 토지를 취득하게 해주는 뭐 그런 제도죠. 그럼 반대로 취득 못하면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제도를 또 상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6번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를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허가구역이 아닌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나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국내 토지를 취득을 했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신고나 무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나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는 하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각 밑줄 한번 해보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원인이 뭐일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매하고 공급 계약으로 취득을 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 두 번째 줄 요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뭐 요거 빼고 뭐가 있죠? 뭐 증여도 있고 뭐 교환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상소, 경매 뭐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부동산 거래 신고 쪽이 아니라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 쪽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까? 아 그럼요. 만약에 허가구역 같으면 허가를 받을 건데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되고 2.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구역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요 2번 문항이 이제 특히 중요한 문항인데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 놓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자, 아무데나 이제 그림을 그 밑에 여백이나 상단 여백에다가 이렇게 허가구역을 하나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허가구역은 무슨 허가구역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내국인 허가 받아야 됩니까? 예, 외국인은 당연히 내외국인 모두 허가 받아야지.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냐면 군문생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문생야가. 그러면 군문생야는 누구만 허가를 받는 외국인 허가구역이잖아요. 사전허가구역. 그러면 외국인의 이제 시각에서 바라봐주면 여기 군문생야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게 될 때 무슨 허가도 받아야 되고 요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외국인 허가도 받아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기니까 무슨 허가를 받으면 무슨 허가를 면제해주는 시절이 있었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얘는 면제해줄게 이렇게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 애들이 이것도 불편하다 이거예요. 아무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상호 면제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느 허가든 하나를 받으면 된다. 작년 우리 28회 본 시험에 여기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든 허가 받으면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든 외국인 허가를 받았든 그 대신 중복될 때. 뭐 될 때요? 중복될 때. 중복되지 않으면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고 중복될 때는 아무거나 하나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2번 아주 좋은 질문이고 3번 농지법상의 농지증명을 취득한 외국인이라도 그 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취득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농지법상의 농지증을 어디 가서 받죠? 시구읍면에 가서 받죠. 시구읍면에 가서 받는데 이제 신고는 어디 가서 하지? 시군구 관청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취지도 다르고 그래서 농지증 받아도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자, 외국인 등이 취득에 따른 신고나 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원인 계약의 종류, 사전 허가 구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제재 규정이 달리 적용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명을 잠깐 해드리면 칠판 잠깐 보시고요. 이거 안 하면 제재가 얼마지? 외국인인데 이거 안 하면 300 아니고 500. 500. 왜 500?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안 하면 500이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 무신고 500이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증여랑 교환 계약 안 하면 300. 60일짜리니까 300. 그다음에 상속이나 경매나 판결에 의한 취득을 안 하면 100. 이렇게 다시 요거 안 하면 500. 요거 두 개 안 하면 300. 요거 안 하면 100. 이게 달라지는 원인 계약에 따라서. 그리고 외국인이 요거 안 하면 2년에 30%. 요거 안 받으면 2년에 2천.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허가구역에 포함되어지느냐, 뭐 또 원인 계약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제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5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여 취득한 토지는 동법령상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건데 뭐를 받았다 이거지? 사전 허가. 사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뭘 받아도 뭐는 해라. 예, 허가를 받아도 신고는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7번이요. 개공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면 원칙이다. 이걸 뭐라고 하죠? 경자 유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자 유전의 원칙. 예. 맞아요? 네. 예. 그 다음에 2번 공유농지 분할 이런 말 나왔는데 거기다 우리 밑줄을 한 번만 잡을게요. 공유농지 분할에다가 밑줄 한번 잡으시고요. 공유농지 분할은 신규 취득이에요? 신규 취득은 아니에요? 신규 취득은 아닌 거지. 예? 신규 취득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갖고 있던 거를 넣어나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신규 취득은 아니니까 뭐는 필요 없어. 농지증은 따로 필요 없는 거고요. 3.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상 9계획 중에 하나여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에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6개월이 아니고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 9계획 중에는 위탁 경영, 뭐 임대차 이런 게 가능하죠. 뒷장 가시고 292 4번 외국인 등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했대. 경매로 취득했대. 경매. 그러면 얼마 안에? 6개월. 이거 안 하면 제재는 100만 원. 6개월짜리 다 100만 원이죠. 5번 외국인 등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했대. 상속. 이것도 6개월 아니에요? 예, 신고를 안 했대. 그럼 제재는 얼마야? 100만 원. 예. 자, 우리 몇 페이지 좀 잠깐 가보시냐면 287페이지 좀 잠깐만 가볼게요. 287페이지. 책 287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거기 간단하게 좀 필기해드린 것 중에서 19번 문제의 5번 문항에 19번 문제의 5번 문항에 보면 농지를 비이용하게 되면 즉시 처분해야 된다. 그거 틀렸다고 말씀드리면서 단계가 3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한다 그랬지? 비이용 통지. 그래놓고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3개월인데 그게 3개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그래서 수정해 줄게요. 3개월 아니고 얼마라고요? 1년. 그리고 이제 밑에 2단계가 뭐예요? 처분 명령, 그건 맞고 6개월. 예,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뭐죠? 이행강제. 이거 다 맞는데 그 3개월이 1년이 맞아요. 1년. 그래서 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하고 착오를 일으켰고요. 3개월 아니라 얼마라고? 1년입니다. 1년. 정확히 좀 수정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쪽으로 가볼게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쪽으로 293페이지. 293쪽. 293쪽. 3장에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두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하나 나왔는데 올해는 2개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7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70년대. 그래서 이거 왜 만들었냐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그래서 주택 같은 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최근에 도입한 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주택거래신고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뭐라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건데 그 1번에 보면 이제 지정 절차가 있고요. 지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누가 아니면 누구?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지정 처분에 국장하고 시도지사에다 각각 좀 채색해 주시고 나머지는 한번 좀 읽어보시고 밑에 쭉 내려오시면 허가 대상 거래 면적 쪽에 보면 일단 이제 허가 대상 계약을 좀 먼저 볼 건데 두 줄을 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거의 좀 암기해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게 중요해요. 허가 대상 계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 예,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건 허가 대상 면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지. 예,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뭐를 안 받아도 되는 면적이 있어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면적이 있고 이게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그리고 토지만 허가를 받아 아니면 건축물도 허가를 받아. 토지만 오로지 토지거래 허가 제도니까 토지만 허가를 받고 무슨 건과 무슨 건에 관해서 허가를 받을 거냐면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해서 허가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해서 허가를 받을 건데 가로에 보니까 소유권, 지상권 취득 목적의 권리를 포함한다. 예를 들자면 지상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 뭐 이런 거 되면 그 가등기가 본능기를 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이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은 유상으로라는 말이 중요해. 유상으로.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야 돼. 왜냐면 이건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제도니까 소위 이제 무상거래다 그러면 증여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상거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다 이랬잖아요. 그거는 이전이라는 단어는 무슨 건과 무슨 건에 붙인 말이겠어요? 이전. 소유권 이전 말이 돼? 예. 지상권 이전 말이 되나? 예. 그러니까 이전은 소유권과 지상권에 다 붙인 말이야. 근데 설정은 소유권의 설정 이런 말은 쓰지 않잖아요. 예. 그럼 소유권은 뭐라 그래? 예, 아니, 지상권은 설정. 예, 설정은 지상권에만 설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계약인데 맨 마지막에 예약을 포함한다. 말 그대로 예약, 매매 예약 이런 것도 뭐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뭐 지상권 설정 계약, 예약 뭐 당연히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럼 거기다 놓고요. 제가 이제 몇 개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실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를 교환하기로 할 거예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랑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를 교환하려고 해. 그럼 교환이면 무조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지. 다음 힌트 드렸고 허가 받아 안 받아? 허가 받아야 돼. 왜 받아야 돼? 유상 소유권 이전 넘어가니까 이제 허가 받아야 돼. 증여는 허가 안 받아. 왜 안 받아? 무상이니까. 예, 근데 이제 증여 중에서 좀 부담스러운 증여가 있을 수 있죠. 예, 부담부 증여. 예, 그런 것. 허가 받아. 왜 받아? 그건 유상이 이제 있는 거니까. 뭐 내가 대출을 좀 떠안고 증여받는 이런 거. 자, 근데 지금부터 세 가지는 이제 좀 적으셔야 돼. 상속은요. 안 받아. 근데 왜 안 받아? 아니, 무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서.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서 안 받는 거예요. 보다 큰 원인이죠. 경매. 예, 경매 아주 잘 나오는데 경매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아? 계약이 아니라서. 왜냐면 경매는 유상으로 하잖아. 근데 경매는 계약이 아니라서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판결.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왜냐면 계약이 아니니까. 근데 거기다 판결은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판결은 왜 그러냐면 판례가 있어. 그러니까 왜 판결은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면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허가 안 떨어지는 사람이 일부러 이제 취득하고 싶어서 다툼 만들어가지고 소송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번 안 나가면 누군가 하나는 질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판결을 판사가 내릴 건데, 그러면 뭐 2번 정도면 한 4달만 기다리면 완전히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잖아. 허가 없이도. 그래서 그런 걸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속 허가
안 받고, 경매 허가 안 받고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실 거예요. 자, 뒷장 가시면 허가 면제 대상의 토지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그건 용도 지역별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일단 주상공록 이렇게 이제 순서로 보면 암기 어떻게 하시면 되죠? 1820에 6610 그 면적 이내로 들어오면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내로 들어오면 안 받는 거고 그 토지로부터 0.1제곱미터라도 넘으면 초과하면 뭐해? 허가 받아야 돼요. 거기까지는 안 받는다 이 말이죠. 대개는 이제 도시지역 내 쪽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 한 번씩 도시지역 외에서도 나올 수는 있고요. 도시지역 외에는 이제 지목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농지는 얼마? 500, 이면은 1000, 기타는 이제 250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거 위에 보면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했을 때 그에 따른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10에서 300%의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거.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할게요. 10에서 300%. 자, 그러면 10%로 확 줄인다는 얘기인데 줄이면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 불리한 거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면적이 확 줄은 거니까 300%로 늘리면 좋은 거죠. 유리한 거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죠. 예. 자,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허가 기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합격해서 개공이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또는 투기가액지구 안에서 중개업 할 수 있듯이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손님이 한 명 온 거야. 와가지고 뭐를 사고 싶대? 토지를 하나 사고 싶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대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용도를 물어보고 이 사람이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허가 기준이야. 예. 그럼 이제 1번에 보면 세부 기준 쪽에 1번에 보면 주택용이래. 집 짓고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 허가 떨어질려나? 그럼요. 그런 거 안 해주면 뭘 해주겠어? 예, 집 짓는 거. 그 다음에 뭐 복지 편익시설은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뭐 상가 같은 거 근생 같은 거 뭐 하나 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시골에도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도 상가 같은 건 있어야 되겠어요? 예. 뭐 그런 건 투기적 거래가 아니니까 그거 해주겠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면 농업까지만 좀 채색할게요. 3번에 농업까지만. 축산업 필요 없고 농업만. 제일 중요한 게 농업인데 농사를 짓겠다는 거야, 의뢰인이. 그러면 허가 해줄라나? 그럼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허가 기준에 좀 들어맞는 그런 목적이 되는 거죠. 취득 목적. 그런데 제한이 좀 있어요. 이 농지가 이제 소위 통작거리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니은번에 보면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미터에 있는 농지만 취득할 수 있어. 30짜리. 예, 주소지로부터 30km 안에 있는 농지만 취득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통작거리 제한이라고 해요. 자, 그럼 오른쪽 여백이나 아니면 상단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농지는 두 가지 농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농지가 있고 어떤 농지가 있죠? 그러니까 통작거리 제한이 있는 게 있고 통작거리 제한이 없는 게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통작거리 제한이 있는 거는 어디에 있는 농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통작거리 제한이 있다는 얘기야. 몇 킬로미터 안에? 30. 그러니까 이거는 외지 사람은 못 사요. 외지 사람은 못 산다고. 근데 통작거리 제한이 없는 농지는 그 외의 농지가 되는 거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원도에 농지가 있는데 뭐 어느 지역이든 근데 거기 참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안 묶였어. 예를 들자면 그럼 서울 사람이 강원도에 있는 농지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상관없어. 왜? 통작거리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가령 우리 뭐 여기서 어느 정도 되려나 양평 정도가 됐다고 쳐봐요. 양평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고 치고 양평이 통작거리 제한이 이제 걸리는 거잖아. 근데 우리 집에서 재봐야 돼. 뭘 재봐야 돼? 거리를. 이 거리는 도로로 아니면 이렇게 재봐야 돼? 아니면 직선거리로 재야 되겠어? 당연히 직선거리로 재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 양평이면 30km 정도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당연히. 춘천 정도면 될라나? 직선거리로 30km. 정도 되겠네. 춘천 정도.
춘천 정도 되겠다. 춘천은 좀 넘겠네.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문막 정도까지가 하면 직선거리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선 30이면 굉장히 이게 거리가 넓은 거야. 그러니까 도로로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이제 도로라는 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상당히 넓은 그 거리를 30km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사는 거야. 어디 안에는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는 농지는. 근데 이게 그 수용된 사람은 조금 완화되어 있다고. 수용이 되면. 그래서 그게 D급번에 보면 대체농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몇 군데 이제 밑줄을 좀 하시고 동그라미 번호를 좀 일단 잡을게요. 소문자 A번에 첫 줄 끝부분에 보면 수용된 사람, 수용에다가 밑줄 1번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소문자 B에 보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밑줄 2번, 그리고 소문자 C에 보면 몇 킬로미터, 80, 밑줄 3번. 이거는 확실히 완화됐잖아요. 30에서 80으로. 그 대신 80으로 완화되는 건 뭐 된 사람이어야 수용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소문자 D에 종전 가액 이하에다가 밑줄 4번. 그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통작거리 제한이 조금 완화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는 사람만 30. 그래서 땅을 꼭 사고 싶은데 30km가 넘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소위 이제 위장전입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위장전입 다 한두 번씩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뭐 이제 장관이나 뭐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농사 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애들 학교 때문에 위장전입 했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다 개뻥입니다. 왜 개뻥이냐면 거기에 무슨 학교가 있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농지 살려고 다 그러는 거죠. 농지를 비싸게 싸게 살려고. 허가구역 묶이면 농지가 쌀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허가구역이 언제 정도 풀릴 거라는 게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위장전입해서 사놓게 되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어떤 그 유명한 변호사 있잖아요. 그 욕 많이 먹는 변호사. 근데 그 변호사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판교 신도시 개발 그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땅을 샀다고 해요. 그 판교 신도시 자리에다. 근데 그 사람 여기가 2달 전에 샀다나 3달 전에 샀다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사고 나서 판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난 거야. 그래서 뭐 20배가 올랐다나? 뭐 그랬다더라. 아주 좋은 자리에 땅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거 모르고 샀을까요? 알고 샀을까요? 당연히 알고 샀겠죠. 그때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다 그런 정보들이 다 있는 거죠. 자, 밑에 이제 허가 신청의 처리 절차가 있는데, 허가 신청의 처리 절차 왼쪽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며칠 안에 이렇게 그 처리해줘야 돼? 15일. 15일에다가 일단 채색해 주시고, 도달주의라고 써 있잖아요. 그 도달주의의 의미가 뭐야? 도달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도달시켜줘야 돼. 15일까지 나한테 갖다 줘야 된다는 거야. 뭐 통지든 뭐 허가든 불허가든 통지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도달주의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쓸게요. 이게 만약에 15일 안에 뭐를 시켜주지 못하면 도달을 시켜주지 못하면 즉 처리가 안 되면 15일 안에 그럼 어떻게 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허가 의제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례 규정이에요. 특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예외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그렇다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건축 허가 신청을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건축 허가도 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처리 기간까지 관청에서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그럼 허가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럼 못 받은 거야. 왜 못 받은 거야? 안 해줬으니까.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들어갔는데 그 처리 기간 안에 전용 허가 신청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못 받았어? 받았어?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요것만 예외적으로 뭐 한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행위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례 규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5일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허가나 불허가나 뭐 이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끝에 보니까 뭐까지?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 즉 선매 통지라고 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가 간청은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셋. 허가나 불허가나 선매통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뒷장 가시면 무허가 계약의 효력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무허가 계약은 허가를 뭐하고 하는 게 무허가 계약이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기다 우리 첫 줄 가운데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색. 그러면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 거기도 채색. 네. 그러면 확정적 무효는 처벌도 하나? 예. 네. 그래서 그 몇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얼마에 얼마? 2년에 30%. 거기도 쭉 연결해서 채색해 주시고 그 지금 채색하신 거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2년에 30%에서 30%가 특이하잖아요. 이때의 30%의 토지 가격 밑줄 잡을게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30% 안팎의 토지 가격. 이거는 실거래가, 감정가, 공시지가 셋 중에 하나. 실거래가, 감정가, 공시지가. 공시지가. 네, 요거는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공시지가. 네. 자, 선매제도가 있는데 그 선매제도는 뭐 뒤에 또 나오기도 하겠지만 제목에다가 한자어를 좀 하나 좀 써놓을게요. 선매라는 거. 예. 선자가 무슨 선? 먼저 선. 매자 중요한데 매자가 살매. 먼저 사겠대. 누가? 국가 등이. 예, 이거를 이제 선매자라고 하는데 국가 등이. 그래서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우리 이제 방치되는 토지, 좋은 땅인데 방치하고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을 국가 등이 선매하겠다, 먼저 사겠다 이런 제도고요. 그러면 사인들은 그거를 먼저 살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 그래서 선매는 무조건 다 기다리는 제도인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면 전체 2달을 기다려야 돼. 허가 신청에서부터 한 달 이렇게 전체 2달을 기다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나가보면 이제 이용 의무, 이행 명령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토지 이용 의무라는 것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꼭 해야 되는 어떤 기간, 연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297페이지 오시면 취득일로부터 몇 년짜리가 있죠? 2년짜리, 거기 2년 채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년짜리? 4년짜리 채색, 그리고 5년짜리. 근데 그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내용과 이거를 매칭을 잘 시켜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2년짜리는 뭐냐면 일반적 목적들. 뭐 예를 들자면 집 짓는 거 일반적인 건가요? 그럼요. 2년. 농사 짓는 거 일반적이에요? 그럼요. 2년. 사업용 토지가 몇 년이냐면 4년이에요. 그리고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있는데 그거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현상보존용 토지라는 게 뭐냐면 토지를 하나 샀는데 일단 뭐가 안 돼? 이용이 안 돼. 이용이 안 돼. 그리고 다른 용도로 뭣도 안 돼. 개발도 안 돼. 그럼 이용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면 뭐밖에 안 돼? 처분을 하긴 하는데 그냥 뭐 하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처분만 할 건데 이때 몇 년 가지고 있으래? 5년.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손바뀜 하면 안 되고 한번 살 때 5년 정도 이상 갖고 있다가 팔고 하는 토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면 이행강제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에서 이행강제금이 최고 센 게 100분의 10짜리야. 우리 지난주에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0이었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여기는 근데 100분의 10이 제일 세고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센 게 100분의 10짜리인데 100분의 10은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방치. 방치 동그라미 채색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0분의 7짜리는 언제야? 임대, 세를 줬을 때 자기가 쓴다고 해놓고 세 줬을 때 임대에다가 동그라미 채색. 그리고 100분의 5짜리가 뭐예요? 변경. 집 짓겠다고 했는데 가봤더니 창고를 져놓은 거야. 뭐 이런 거 변경. 그래서 방치, 임대, 변경. 요거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양가로 5번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관련해서 2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몇 번씩 부과? 한 번씩 부과. 그래서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단에서부터 밑에 줄 없다까지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현상보존용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짜리냐면
5년짜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최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몇 번밖에 안 된다는 거야? 5번. 말 그대로. 그러면 2년짜리 같으면 2번밖에 안 돼. 아무리 많이 해봐야 2번밖에 안 되고 4년짜리는 4번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 봐준다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부과할 수 없다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빼고 그러면 그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뭐 할 거냐면 더 강력한 제도가 있어요. 허가를 취소시킬 거예요. 뭐 한다고요? 허가 취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확정적인 유효가 돼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잖아. 근데 여차저차 해서 내가 이용하지 않아서 관청에서 뭘 해버린 거야? 허가를 취소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허가 취소하면. 팔아야 되거나 사달라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없을까? 무효야 그냥. 원인 계약이 확정적 무효라고. 그래서 원인 계약이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인 거야. 에? 그러면 원인 계약이 무효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그냥 등기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야? 원 매도인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뭐 팔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제도가 되는 거죠, 이게. 원래 매매대금 돌려받고 소유권 환원시키는 게 맞죠. 자, 이제 문제 하나 가볼게요. 299페이지 오시면 1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 아니면 누구죠? 국장 아니면 시도의사. 국장은 언제, 시도의사는 언제? 뭘 걸쳐? 양다리 걸쳐. 그래서 이제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는 누가? 국장. 동일 시도 안에서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근데 여기까지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니까 지가가 상승하는 거고 지가가 상승하니까 투기적 거래가 성행한다라고 보는 거죠.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같은 말인데 그 뒤에 말이 좀 달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다른 말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선제적으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몇 해 전에 제주도 전체를 뭐로 다 지정을 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오르고 나서 지정했어요? 오르기 전에 지정했어요? 오르고 나서. 그럼 그렇게 하면 그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오히려 막차 타는 사람만 생겨나는 거죠. 그 막차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해? 못 파는 거지 뭐. 팔을 수가 없어요. 자,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안에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최대는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재지정 불가하다 아니면 가능하다? 가능해요. 그래서 몇 번이든 몇 해든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요. 뭐 3년, 4년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속됩니다. 그래서 되게 행위자리 강력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라고 했는데 거기 두 번째 줄 시도지사에서부터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 얘네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는 걸 결코 좋아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토지거래가 완전히 이제 올스톱이야. 그러면 토지거래가 올스톱이면 건물도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무슨 재원이 없어, 하나도. 지방세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지정의 해제, 이거 좀 풀어줘 이만큼, 또는 축소, 여기서 이만큼은 좀 해제해 주지, 뭐 이런 축소, 이런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취업 시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나 축소의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밑줄 하시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누가 해제나 축소할 때? 국장. 그 다음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지사가 해제나 축소할 때 각각 심의를 거치는 기관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